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한양증권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국내 증시도 반등이 꽤나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멤버분들께 제 국내 계좌, 그리고 해외 계좌를 오픈을 했었는데, 저는 참고로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참고로 지난주 주말은 장이 역대급으로 안 좋았던 시기였죠. 저는 그럴 날에 제 계좌를 공개한 겁니다.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꾸준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제 계좌를 공개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멤버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로써 제 국내 주식들, 국내 주식들이 전 종목 수익권으로 돌아선 날입니다. 꽤나 좀 기분이 좋은 날이기도 하고 이런 기운을 받아서 이번에는 좀 한양증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필사단 멤버 8기 멤버분이 이제 오셨어요. 이제 8기 첫 멤버분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8기 멤버 모집 시작하겠습니다. 필승 사단 8기 멤버 모집 시작할 것이고 선착순 5명까지만 받고 마감 지을 거예요. 네, 선착순 5명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오프라인과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쏟아붓는 그런 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 한 2시간 정도 하고요. 그리고 뒤풀이, 식사까지 하면서 말 못했던 뭐 질의응답이라던가 혹은 이런저런 투자와 관련된 제 노하우들을 여김없이 아낌없이 전해주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본에서 오셨던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자, 다시 한번 한양증권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들어가자면 일단 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결국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텔레그램 방에는 정말 꾸준하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어떤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느냐? 이번 기회는 잡아야 한다. 이건 지금은 기회의 장이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발생될 그런 상승장에서의 첫 시발점이 지금일 수 있다라고 전 최근 들어서 이제 텔레그램방에 꾸준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제가 무료로 운영하는 텔레그램방도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제가 댓글에 링크 항상 올려드리니까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방도 입장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제가 12월 8일 12월 8일쯤에 분석해드린 글입니다. 지금의 이 사태가 어쩌면 내년부터 이어질 상승장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이 동원될 채비가 갖춰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10조 8천억가량의 RP 매입이 있었습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때만큼의 급박하고 강한 조치입니다. 판이 깔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남은 건 시장 심리가 언제 턴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판이 깔렸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판이 깔렸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판이 깔렸기 때문에 남은 건 시장의 심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시장의 심리는 시장에 돌아서면 자연스럽게 따라 붙는 거예요. 시장에 올라서면 심리는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항상 그래갖고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뭐 국내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다. 국내 장은 망했다. 국내 증시는 뭐 이제는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 많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갈대와 같은 것들이에요. 원래 인간의 심리는 갈대와 같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장이 돌아서면 심리도 돌아서고 수급도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는 2020년 코로나 때만큼의 급박하고 강한 조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자로서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기회의 장입니다. 네, 기회의 장이라고 뭐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저는 여전히 어깨나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지금 정도 때, 그럼 만약에 지금 정도부터 반등세가 이제 꾸준하게 이어진다면, 물론 등락폭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반등세가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가장 주목해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업종 중에 하나가 저는 증권주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증권주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물론 여기서 PF 대출 리스크가 별로 없는 기업들 위주로 실적 성장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들 위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주 환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면 이번 상승기 때, 이번 사이클 때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역시는 이제 한양증권에 투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저는 신규 매수를 현재 유익 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실시간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뭐 계엄령 사태 이후에
대략 한 70조 가량의 그런 RP 매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라 예상되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RP 매입을 이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잔고가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특히나 위기 때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잔고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유동성을 아예 안 풀었다는 거예요. 아예 긴축 일변도로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양적 완화 혹은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꽤나 길게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발적인 흐름이 아니라 꽤나 길게 유동성의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켜본다면 결국 한양증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한양증권에 주목하는 첫 번째 이유는 KCGI가 한양증권의 지분을 인수를 함으로써 아마 내년 2월 달쯤 늦어도 3월 달쯤에는 최대 주주가 될 거예요. 네, 대주주로 이름을 올릴 겁니다. 그럼 KCGI가 누구냐? 강성구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운용사 혹은 펀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KCGI가 한양증권의 30%가량의 지분을 무려 2,200억, 그러니까 주당 가격의 58,500원에 인수를 했어요.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쯤에는 이제 KCGI가 대주주로서 이름을 올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 주당 가격이 현재 12,350원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 이슈가 떴을 때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등을 좀 했었어요. 19,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기대감이 꺼지면서, 기대감이 꺼졌다기보다는 시장에서 잊은 거죠. 그때 한번 단기적으로 테마를 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결국에는 대주주의 지분을 대략 58,000원에 사오겠다는 것은 지금 정도 주가 대비해서는 대략 한 4배 이상, 한 5배가량, 4배에서 5배가량의 그런 프리미엄을 주고 사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사는지가 중요하겠죠. 이렇게까지 비싸게 살 필요가 있을까? 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행동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양증권 대주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딱히 들어올 만한 그런 구멍이, 돈이 들어올 만한 구멍이 딱히 없어요. 한양 학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백년 관광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지분에 따른 그런 수익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한양증권의 그런 프리미엄을 제대로 받으면서 매각을 하면서 대략 한 58,500원에 좀 매각을 하면서 이런 식의 좀 흐름을 받는 것이고, 한양학원, 백남관광, 그리고 HBDC의 지분을 가져오는 겁니다. KCGI가 한양학원, 백남관광, HDBC의 지분을 가져오는 것이고, 아마 한양학원도 한 4점 몇 퍼센트의 지분을 남겨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인 주주들의 지분도 가져오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양증권의 대주주 입장에서, 오너 입장에서, 혹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분을 지키면서 이제 법인 쪽으로 가지고 있던 지분들을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부에 대한 그런 지분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권위는 지켜가면서 법인 계좌만 털고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KCGI는 이제 최대주주로서 30%가량 가진 최대주주로서 활동하겠다는 것이고, 무려 4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주고 지분을 인수를 한다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에는 KCI 같은 경우는 이 한양증권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대략 5년 정도 경영을 하고 엑시트를 하겠다고 미리부터 밝혔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자, KCGI가 5년 정도 경영하고요. 그리고 엑시트 하겠다 밝혔는데, 그러면 한 4.5배 정도의 그런 프리미엄을 주고 지분을 인수했는데 5년 경영하고 엑시트에서 이 이상으로 뽑아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이 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한양증권의 주가는 사실상 숫자만 봤을 때는 매우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자,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됩니다. 1,550억 정도 되는 것이고, 실적이 올해 기준, 작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460억 정도 나왔어요. 당기순이익도 400 정도 나온 것이고,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죠. 지금 보시면 분기 실적, 올해 같은 경우도 꽤나 가파른 그런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작년 3분기, 올해 3분기 비교했을 때도 거의 100%가량의 실적의 성장이 있었고요. 2분기, 1분기 모두 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지금 3분기까지의 실적만 보더라도 대략 한 300억 이상, 350억 정도에서 400억 정도, 최소 400억 이상, 정확하게 한 400억 정도 되나요? 400억 정도의 실적이 이미 찍히고 있는데, 시가총액 1,500억 정도, 3분기까지 실적이 400억 이상인데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다. 그렇다는 것은 딱히 고평가는 볼 수 없는 그런 와중에 지금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대략 8.7%, 그 전년 기준으로는 한 9.74%, 그러니까 초고배당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CI 입장에서는 한양증권을 경영하면서 뭐 배당 수익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충분히 뽑아 먹으면서 경영을 하면서 본인들의 그런 주주 환원책이라던가 주가를 올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런
인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양증권의 인수를 통해서 KCGI가 종합금융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도도 있겠지만 5년 정도의 경영을 하고 엑시트하겠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게, 그러니까 종합금융사로서의 역할보다 더 큰 게 그냥 이득 보고 팔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엑시트를 하겠다고 밝혔으니까. 그러니까 5년 정도 이득을 충분히 뽑아먹고 주가도 많이 올려놓고 나가겠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의 주가라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국내장의 그런 완연한 턴어라운드를 보고 있고, 이에 따른 증권사의 그런 실적에 대한 증가를 보고 있다면 가장 이제 모멘텀과 그리고 PF 리스크가 없는 한양증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PF 리스크를 또 안 볼 수가 없겠죠. 보통 증권사, 특히 중소형 증권사를 볼 때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F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우발 채권 비중, PF 리스크의 오발 그런 부채 비중이 70%, 80% 이상 되는 기업들도 꽤나 있어요. 그만큼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금리 인하던가 혹은 정부 당국에서 어느 정도로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년 위로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야 되는 이자 비용과 그 리스크의 부담량이 결코 작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한양증권은 중소형 증권사 혹은 소형 증권사에도 불구하고 우발 채권 비중이 7%밖에 안 돼요. PF 익스포저 노출도도 20%밖에 안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안전한 거예요. 한양증권이 사실상 증권사 중에서는 PF 리스크에서 가장 자유로운 증권사 중에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 기업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일단 소매금융이 아니에요. B2B 기업금융이기 때문에 기업금융 쪽에서도 채권이라던가 혹은 부동산 그런 개발이라던가 아니면 증권 혹은 자기매매, 본인들의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내는 그런 비중이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필두로 해서 KCGI가 하장증권의 그런 인력들을 뽑아오는 데에도 꽤나 큰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매매만으로도 꽤나 큰 수익을 내고 있었던,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었던 능력자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인재에 대한,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그 욕심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주가라던가 시가총액은 여전히 저평가로 판단됐기 때문에 4.5배 정도의 프리미엄을 주고 대주주 지분을 인수를 해오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5년 동안 58,500원 이상으로 이제 그런 엑시트를 하고 할 수 있다라는 판단에 섰고요. 두 번째로는 압도적인 주전을 하겠다 밝혔어요. KCGI가 이번에 사모펀드로서 진출하는 만큼 이 하나증권을 통해서 압도적인 주전 환원책을 펼치겠다 밝히고 있는 만큼 그도 그럴 것이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잖아요. 올해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대략 한 400억 이상의 실적이 찍힐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배당 성향을 조금만 올리더라도 초고배당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만 하더라도 꽤나 큰 폭의 그런 펀더멘탈에 대한 상향뿐만 아니라 심리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라면, 만약에 국내 증시를 꽤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 증권사에서도 하장증권을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필사단 멤버 모집을 시작했어요. 필사 8기 멤버 모집을 시작하고 있고요. 현재 선착순 5명 받고 마감 짓겠습니다. 현재 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4명 남았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